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맥이 좀 빠지긴 하지만 이 책은 출간된 지 5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유럽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가 없어요. 옛날 그것도 한 100년 전 미국 대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좌절하는 주인공을 또 그리고 있고, 이 소설이 왜 이제야 독자의 호응을 얻게 됐을까? 그 사회적 의미는 뭘까? 이런 걸 이제 잠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커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거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장성세의 끝판왕. 네, 어느 대학이나 사실은 대학원에 가면 말로 때우는 대학원생 하나씩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발제 맡으면 대충 하는 애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문제는 워커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절묘한 예, 지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로맥스는 워커의 장애를 보고, 스토너는 워커의 그 학자로서의 자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맥스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을 만들어 놓고. 네, 로맥스도 장애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그 PC함의 논쟁과 우리 사회에서 좀 닮아있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이 다시 이제 그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스토너가 남긴 단 한 권의 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저서 안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없었다라는, 지금 와서 보니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소박하게나마 삶에서 조금씩 어떤 성취를 하잖아요, 이루잖아요. 그 성취를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보면은 그러한 큰 성취를 거두고 그것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약간 후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계속해서 인구의 회자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제 그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소설이 왜 이제 주목을 받았는가, 그리고 왜 이 존 윌리엄스라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 작가가 갑자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띄는가. 이렇게 이 사람 보면 책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교수로 사느라고 바빠서 많이 못 썼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소위 말해서 세계 문학 전집이나 이런 데 실려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라는 것도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짝이는 어떤 그 별들이 있고, 반짝이는 별들에 묻힌 좀 덜 반짝이는 어떤 작은 성취들. 근데 그 작은 성취는 과연 얼마나 작은가? 반짝이는 큰 성취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바라보는 어떠한 기준이나 관점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나름 이 작품이 예전에는 덜 반짝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자그마한 성취지만은 그냥 묻혔던 어떤 것인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빛을 발하는 어떤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우리가 어떠한 명작이다 혹은 무슨 고전이다 정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의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매달리고 이것이 우리가 문학을 보는 어떠한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세계 명작이나 전집이나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별로다. 내지는 그냥 그것 자체에도 그냥 하나의 우연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빛을 발한 것 뿐이지, 그냥 지금의 아니면 그때 어떠한 당시의 문학 권력이나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띄워지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이걸 보면서. 선생님. 네, 저도 아까 박건현 선생님이 이미 어느 정도 핵심에 근접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하여 이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의미에서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획득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우리가 뭐 스토너 같은 문학 작품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로부터 비껴서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이게 이제 전형성을 다 비껴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문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쌓아 올라왔던 문학의 전통 안에서의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개성적 인물들의 전형성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보편성이라는 건 이 전형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역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큰에 빠져서 뭔가 더 말하면은 재미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우리의 진짜 보편적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잘 포착되지 않는 영역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잘 포착되지 않는 영역을 문학의 영역으로 훌륭하게 번역해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가지는 분명히 거꾸로의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이 그런 의미에서 2010년대, 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목뿐이긴 하지만 로베르트 무질의 작품 중에 내용 없는 인간, 특성 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번역된 그런 어떤 현대인의 특수성 같은 거,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것이 오히려 특수한 거죠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저마다가 뭐든지 간에 내용을 발견하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개성을 전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깡통이 아니라는 거, 내 안에 뭔가 실제가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관종의 세상, 유튜버의 세상,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용을 이 과장하고 전시하기,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 비추어 보자면, 이 스토너 같은 인간이 가지는 더 진실성, 더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기꺼이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박근 선생님 보충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보충할 얘기는 아까 다 한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 50년의 차트 역주행이잖아요. 차트 역주행. 60년대에 나왔을 말도 때는 잘 완전히 잊혀졌다가 지금 2015년에 이 책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된 데는 저는 일종의 시대적 공감대 같은 것들을 분명히 만들어냈다, 이 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다들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금 시대와 좀 공감하고 공명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나왔을 때보다, 그때는 사실 아직까지 큰 이야기들, 큰 사건들, 전쟁과 뭐 혁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각광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소설들은 아무리 잘 썼더라도 묻히기 쉬웠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일상이 전쟁이고 일상이 혁명이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토너가 다시 재발견되고 그 캐릭터가 더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스토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모두가 추천할 만한 책을 추천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생세광. 다음에 또 추천드릴 만한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